폐모텔 사장 된 나. 30년 전 하룻밤에 그가 체크인했다. 제가 폐모텔 프런트에서 발견한 예약자 이름은 30년 전 단 하룻밤을 함께 보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박민준이라는 세 글자.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바닷가 끝자락 폐업 직전에 허름한 모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살, 이혼한 지 10년째, 딸 하나 키우느라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낡은 모텔마저 곧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왔습니다. 30년 만에 1995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25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여행사에 막 취직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바닷가 마을에 패키지 여행 상품 개발차 출장을 왔었습니다. 젊고 순수하고 세상 모르는 순진한 여자였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막차를 놓친 저는 이 모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곳이 번화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깨끗한 객실, 친절한 직원들, 여름이면 만시를 이루던 인기 숙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났습니다. 박민준. 당시 28살 서울에서 내려온 사진작가였습니다. 그도 폭우 때문에 발이 묶여 같은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우리는 어쩌다 보니 함께 라면을 끓여 먹게 되었습니다.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꿈, 제 꿈,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단 하룻밤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떠났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저도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알 뿐 연락처도 주소도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딸을 낳았습니다. 부모님께는 말도 못했습니다. 친구에게도 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딸 지은이는 29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30년 전 하룻밤의 상대를 다시 만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예약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프런트에 앉아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2시 50분, 2시 55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3시 정각. 모텔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 깊어진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카메라 가방을 맨 그의 모습도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예약한 박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30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체크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니, 정말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여기 오래 근무하셨어요? 갑자기 그가 물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한 10년 정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5년 전 이 모텔을 인수했습니다. 딸 학비를 벌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와 이곳을 샀습니다. 그때는 이미 폐업 직전이었지만 그래도 저렴했고 바다가 보이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 0년 전에 이 모텔에 묵은 적이 있어서요. 그때 기억이 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룻밤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정전이 되어 촛불을 켜고 앉아있던 우리. 그가 보여준 사진들, 바다, 하늘,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흑백 사진들. 이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떠났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라는 짧은 쪽지만 남기고. 방 열쇠 여기 있습니다. 203호실이에요. 열쇠를 건네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열쇠를 받으며 제 손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기억하는 걸까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0년 전 그 하룻밤의 결과가 지금 제 딸로 살아 숨쉬고 있는데 왜 저는 모른 척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30년 전 하룻밤의 상대를 다시 만났다면 진실을 말하셨을까요? 아니면 숨기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3호실 불빛이 새벽 3시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그가 체크아웃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하루 더 묵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그는 일주일을 묵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바닷가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모텔로 돌아와 방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프런트로 내려왔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좋은 원두를 가져왔거든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에 올라갔습니다. 벽에는 그가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다, 폐가, 낡은 어선, 그리고 이 모텔의 옛 모습. 30년 전에도 이 사진들을 찍으셨나요? 네, 그때 찍은 사진들이 제 첫 개인전의 주제였어요. 시간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요. 그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30년 전 이 모텔의 모습들, 깨끗하고 활기찼던 그때의 모습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 그건 저였습니다. 이 사진은, 그 사진이요. 30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 우연히 만난 여자분이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몰랐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밤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잊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때 떠나셨어요? 연락처도 안 남기고.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가 천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 그때 그 여자분이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네, 저예요. 30년 전 그날 밤 당신과 라면을 먹던 그 여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혼한 몸이었어요. 아내와 싸우고 도망치듯 여행을 왔던 거였어요. 당신을 만나고 그 하룻밤이 너무 소중했지만 저는 돌아가야 했어요. 아내에게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모르고 유부남과 하룻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2년 후 이혼했어요. 그 하룻밤 이후로 아내와의 관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당신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름도 몰랐고 이 모텔도 주인이 바뀌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전 하룻밤의 상대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합니다.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임신을 했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딸을 낳았어요. 지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금 29살이에요.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를 왜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름만 알았을 뿐 연락처도 주소도 몰랐어요. 그리고 당신이 결혼한 몸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더더욱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제 딸이 제게 딸이 있다는 거예요? 네, 당신 딸이에요.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지은이었습니다. 제 딸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항상 숨기던 게 이거였어? 내 아버지가 누군지? 30년 전 하룻밤의 상대가 내 아버지라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말하려고 했는데. 언제? 언제 말하려고 했어? 30년을 숨기고 살면서 지은이가 박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예요. 박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너를 혼자 키우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 네가 아버지 없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았지만 그래도 너에게 사랑만큼은 충분히 주려고 노력했어. 사랑, 진실을 숨기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 뿌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살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지은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네 아버지라는 게 믿기지 않겠지만 나도 방금 알았어. 네 엄마를 30년 동안 찾아 헤맸고 이제야 다시 만났어. 그리고 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만약 여러분이 지은이라면 30년간 숨겨진 아버지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잠깐만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알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뭐라고? 3년 전에 우연히 엄마 일기장을 봤어요. 그 안에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1995년 여름, 이 모텔에서 만난 사진작가 박민준, 그리고 그와의 하룻밤, 충격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알고 있었다니. 그래서 나는 3년 동안 박민준이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사진작가 커뮤니티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연락했어요. 이 모텔에 오시라고, 엄마를 만나러 오시라고. 박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당신이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네, 저는 익명으로 30년 전 그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당신은 왔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겁니다. 왜 그랬어?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거 알아요? 나를 키우느라 재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그냥 나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30년 전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살았다면 다시 만나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보라고 하고 싶었어요. 지은아, 그리고 나도 아버지가 궁금했어요.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왜 엄마 곁을 떠났는지, 정말 엄마를 사랑했던 건지. 박민준이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네 인생에 없었던 것, 네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난 것, 모든 게 미안해. 그날 밤 우리 셋은 모텔 로비에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간 쌓인 이야기들을, 지은이의 어린 시절, 박민준의 외로운 삶, 그리고 제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들. 엄마, 나 사실 엄마한테 화난 적 없어요. 엄마가 최선을 다한 거 알아요. 다만 아버지가 없다는 게 가끔 외로웠을 뿐이에요. 지은아,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늦었지만 그래도 만났으니까. 박민준이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30년을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네 곁에 있고 싶어. 네 아버지로서. 다음 날 아침 박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이 모텔 다시 살려보는 게 어떨까요? 네, 30년 전 우리가 만났던 이곳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폐모텔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공간으로.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30년 전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제 사진 전시회를 여기서 열면 어떨까요? 시간의 흔적, 그리고 재회라는 제목으로 30년 전과 지금의 이 모텔을 비교하는 사진들로요.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30년 전 그 하룻밤이 아니라 이제부터 제대로 된 시작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을 30년 동안 잊지 못했어요. 단 하룻밤이었지만 그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나도요, 당신을 찾기 위해 30년을 헤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났어요. 지은이가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 가족이네요. 늦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에요. 3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늦은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3개월 후 모텔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박민준의 사진들이 복도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30년 전과 지금의 이 바닷가 마을을 담은 사진들, 시간의 흔적, 그리고 재회.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왔습니다. 30년 만에 재회한 연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딸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모텔은 더 이상 폐업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약이 밀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셋은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않아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뭘? 30년을 혼자 살아온 것, 아빠를 찾지 않은 것.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그 3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 너를 키우면서 배운 것들, 이 모텔을 운영하면서 만난 사람들,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 박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30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았지만 그 그리움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30년 후에는 우리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것. 30년 전 단 하룻밤의 인연이 30년 만에 다시 만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랑에는 때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폐모텔은 이제 더 이상 폐모텔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재회와 치유의 공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잊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30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실화 사연이 준비되었습니다.